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우면서도 우리 모두 공감할 주제로 찾아왔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월세로 사라지고 저축은 꿈도 못 꾸는데 언제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저도 30대 초반에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 쉬던 때가 있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이 시기는 경제적 불안이 특히 커지는 때예요. 집값은 하늘을 찌르고 물가는 오르고 친구들은 SNS에 주식 수익 인증 올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싶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돈 걱정에 시달리는지, 그 심리적 뇌과학적 이유를 파헤치고 경제적 불안을 줄이고 자산을 쌓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여러분의 돈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게요. 몇 년 전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에요. 월급이 처음 통장에 들어왔을 때 드디어 돈 벌었다며 기뻤죠. 하지만 월세, 공과금, 카드값 내고 난이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 부동산 샀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월급만으론 저축도 힘들었어요. 매달 통장 보면 이러다 평생 이렇게 살까? 라는 불안이 밀려왔죠.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 있으셨죠? 월급날 잠깐 기뻤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돈 걱정에 빠지는 거.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 뇌와 심리가 이 불안을 더 키우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돈 걱정에 시달릴까요?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뇌의 편도체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협으로 인식해요. 예를 들어, 10년 뒤에도 집 못 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손실을 이익보다 2배 더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돈을 잃을까봐 혹은 충분히 모으지 못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비교예요. 우리 뇌의 전전두엽 피질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SNS에서 친구가 새 차 샀다, 해외여행 갔다 올리는 걸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4년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까지 55%가 SNS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 비교가 자존감을 깎고 돈에 대한 불안을 더 키우죠. 세 번째는 FOMO,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주식시장이 뜨겁거나 코인으로 돈 번 사례를 들으면 나도 지금 안 하면 뒤처질 거야 라는 압박을 느껴요. 하지만 뇌의 보상 시스템 도파민 회로는 즉각적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 저축보다 당위 투자나 소비에 끌리게 되죠. 이 모든 게 쌓이면 우리는 돈 걱정의 악순환에 빠져요. 불안해서 돈을 아끼려 하지만 스트레스에 충동적으로 쓰고 그러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심리학과 뇌과학 기반으로 이 불안을 줄이고 자산을 쌓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경제적 불안을 줄이고 자산을 쌓는 5단계 전략을 소개할게요. 이 방법들은 제가 심리학 연구와 뇌과학을 바탕으로 정리한 거예요. 준비되셨죠? 첫째, 불안을 관찰하세요. 뇌의 불안은 무시하면 커지지만 인정하면 작아져요. 심리학자 데니얼 시겔의 마음챙김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돈 걱정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나는 통장 잔고 때문에 불안해 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자각이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줄여요. 저는 예전에 월세 낼 돈 걱정될 때 이 방법을 썼더니 충동 소비가 줄더라고요. 둘째,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뇌는 큰 목표, 예를 들어 5년 안에 1억 모으기를 막연히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리학의 청킹 기법을 활용해 목표를 쪼개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 10만 원 저축하기처럼요. 저는 월 5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작은 성공이 쌓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은 성취에도 도파민을 분비해 동기를 유지해줘요. 셋째, 사회적 비교를 줄이세요. SNS는 비교의 함정이죠.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타인의 성공에 과민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을 하루 30분 줄이면 스트레스가 20% 감소한다고 해요. 저는 팔로우 목록을 정리하고 금융 교육 콘텐츠만 구독했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비교 대신 실질적인 정보를 얻더라고요. 넷째, 재무 습관을 자동화하세요. 뇌는 의지력에 의존하면 쉽게 지쳐요.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넛지 이론에서
자동화가 습관 형성에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월급날 자동이체로 저축계좌에 돈을 보내거나 소액 투자 앱을 설정해 보세요. 저는 매달 3만 원씩 적금 들었는데 1년 뒤 36만 원이 쌓여서 뿌듯했어요. 이 작은 시스템이 뇌의 결정 피로를 줄여줘요. 다섯째, 자존감을 키우세요. 경제적 불안은 자존감과 밀접해요.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긍정적 선택을 한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충동 소비나 과도한 투자로 불안을 달래려는 행동이 줄어들어요. 저는 매일 아침 나는 내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 말해요. 이게 뇌의 긍정 회로를 강화해줘요. 이 방법들을 실천한 뒤 제 삶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매달 통장 장어 보면 불안해서 카페에서 비싼 커피 사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하지만 이 전략을 적용한 뒤 자동이체로 저축을 시작하고 SNS 비교를 줄였더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작년엔 100만 원을 모아서 금융교육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배운 지식으로 소액 투자를 시작했죠. 지금은 아직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조금씩 자산이 쌓이는 걸 보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뇌와 심리가 만드는 덫이라는 걸.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돈 걱정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은 누구나 하지만 그걸 컨트롤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 배운 5가지 전략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을 바꿀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돈 고민이나 작은 재무 목표를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첫걸음은 뭐가 될까요? 지금 시작해 보세요.